안 하고 층을 여러 개를 둡니다. 그래서 얘를 심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층이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딥러닝은 심층신경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심층신경망, 뉴런 네트워크. 앞에 층을 하나만 안 둬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번 학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애큐러시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층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층을 지금 이 그림에서는 2개만 추가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 추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볼게요. 자, 방금 전에 한 건 첫 번째 데이터 한 개당 이미지에 들어가는 픽셀 단위의 개수가 784개니까 입력층에는 784개의 뉴런이 필요합니다. 층을 구성하는 단위가 뉴런이에요. 뉴런 또는 유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력층에는 784개가 있고 그게 우리가 앞에는 출력층에 10개가 필요하죠. 10개의 아웃풋이 분류가 10개니까 이게 기본이었어요. 거기에 뭘 또 추가하냐면 층을 추가를 해요.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사이에 추가되는 층을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은닉층. 숨겨져 있는 층이다. 그래서 은닉층이라 해요. 그러면 은닉층은 잘 보세요. 자, 톡이 입력층에서 나온 출력 개수를 가지고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은닉층을 출력을 시킵니다. 활성화 함수 우리가 앞에 했었죠. 로지스틱 회기에서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다중 분류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출력층을 또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은닉층을 추가하는데 활성화 함수 뭔가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은닉층을 하나 구성을 해요. 그러면 이 은닉층에 나온 출력 개수가 다시 맨 마지막에 있는 출력층을 계산하는 방정식의 입력값으로 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에 입력층 784개에서 은닉층의 출력의 개수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출력의 개수는 얘도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출력층을 몇 개 할 건지. 어쨌든 얘가 만약에 출력층이 얘가 맨 마지막 최종적인 출력층의 개수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커야 돼요. 맨 마지막에 실제 분류값이 10개인데 여기서 10개보다 작으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크고 784개보다는 작고 요 사이에 있는 은닉층을 하나 더 생성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784개다, 얘가 500개다 이러면 784개의 입력 데이터와 500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그러면 출력층이 다시 맨 마지막 출력층의 입력 데이터로 넘어갑니다. 아까는 얘가 중간에 없었을 때는 얘 마지막에 있는 출력층 10개, 분류 10개였죠. 그거의 입력 데이터는 요거였는데 중간에 은닉층이 생성되면서 은닉층의 아웃풋이 다시 출력층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층이 추가되면서 훈련이 더 많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값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아까 얘가 없었을 때는 얘는 입력 데이터와 방정식이 만났는데 중간에 얘가 층이 생기면서 이걸로 방정식을 생성하고 또 이 방정식의 결과값이 다시 이 방정식의 인수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학습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심층신경망 CNN이라고 합니다. DNN이라고 해요. DNN 심층신경망. 그러면 아까 얘가 층을 만든다고 했죠. 얘가 순서가 우리가 기본 인공신경망에는 이 층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심층신경망에는 층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층을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층을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층을 생성한다. 그러면 앞에 추가 말고 기본 층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인 클래스의 개수, 분류 개수가 이런 개수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층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 최종적인 거 빼고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모델을 구성하는 사람이 만들면 됩니다. 입력을 하면 돼요. 뉴런 개수. 그 다음에 층마다 활성화 함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출력층, 맨 마지막 층인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진 분류면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할 거면 시그모이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중 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 얘는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거는. 그런데 은닉트는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요거 활성 함수예요. 그런데 책엔 또 렐루라는 함수가 더 하나 생겨요. 렐루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렐루 함수. 자, 요게 밑에 있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였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 무한대의 마이너스 방정식의 결과값이 무한대의 마이너스 1 때는 0과 0.5 사이에 두었고, 결과값 방정식의 결과값을 그 다음에 무한대의 양수일 때는 0.5와 1 사이에 두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시그모이드 함수였다면, 자, 렐루 함수는 마이너스면 그냥 0으로 세팅합니다. 플러스면 그대로 방정식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럼 얘는 뭐가 좋냐면 어디에 편리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 있죠. 이미지 데이터를 층을 생성하는 데 효과적인 함수입니다. 이미지 데이터. 그래서 요걸 이미지 데이터는 뭐 렐루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층을 추가하는 데에 렐루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층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층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이건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층은. 그렇죠? 마지막 층은 정해져 있고 뭐가 두 번째에 만드는 숨겨진 은닉층만 하나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에는 은닉층의 출력 개수는 100개로 지정을 했어요. 100개.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784개와 10개 사이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개. 그 다음 활성 함수는 시그모이드 쓰던 소프트맥스를 쓰던 아니면 조금 전에 봤던 렐루 함수를 쓰면 돼요. 그러면 3개 다 써서 돌려보고 액큐러시가 정확도가 높은 걸 사용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인 시그모이드 함수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그러면 층을 추가하는 건 맨 처음에 우리가 앞에 썼던 기본 인공신경망은 층을 만들고 그 다음 시퀀서를 해서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뭐 모델 객체의 인수값으로 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 배열 형태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층을 계속 생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층이 이제 뒤에 가면 여러 개의 층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거 계속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우선 모델을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이 모델 객체의 add 메서드 안에다가 추가되는 층을 준다. 이 얘기예요. 인수값. 얘는 층 만들 때마다 배열값도 수정해야 되죠. 요거는 만들어 놓고 add 계속 시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게. 자, 그러면 우리가 784개가 맨 처음에 입력돼 있다고 첫 번째 은닉층에서는 출력 개수가 100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건 여기에 필요한 건 매개 변수, 총 매개 변수는 뭐 784개 곱하기 100 그렇죠? 플러스 뭐 이거 출력층 개수마다 절편값이 있어요. 플러스 100 그렇죠? 그러니까 784개 곱하기 100 플러스 100 해서 이게 전체 매개 변수 개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출력층에선 마지막 출력층에선 얘가 이제 입력층 개수로 정해져요. 이 784개가 아니고 얘가 출력되면서 마지막 출력층의 입력 값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100 곱하기 10 하면 1000 플러스 10, 절편 10개. 왜? 요거 10개니까. 그래서 뭐 1010 이렇게 되겠죠. 얘는 7, 20, 100, 1000만, 10만, 70만 뭐 8,400개 플러스 100개 이렇게 되니까 70만 8,500개 이렇게 되는 거고. 매개 변수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것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거기서 추가한 내용이 요거야. 심층신경막. 자, 봅시다. 우선 필드 충돌로 합시다. 필드를 조정하고 이거를 왜 뭘로 테스트는 왜 안 줬을까? 이별 테스트 프레딕트 안 하려고 했는가 보다.
그래 필요가 없으니까 에큐러시만 아마 측정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요거 대신에 좀 더 설명할게요. 플래터는 입력값을 그대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모델을 생성하고 나서 층을 추가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요게 은닉이 추가가 된 거죠. 요 부분. 자, 입력 데이터는 784개고 출력할 거. 첫 번째 은닉층에서 출력할 거 100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얘가 출력층이에요. 얘가 은닉층. 은닉층 추가. 그 다음 여기는 출력층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매개 변수는 784 곱하기 100 플러스 100이고 여기에 필요한 매개 변수는 100 곱하기 출력될 거 10개 플러스 출력될 거의 절편 개수 10개. 그걸 썸머리에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머지는 뭐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F9 돌리고 설정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거 그대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은닉층이 추가되는 거.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뭐가? 에큐러시가 더 좋은. 아무래도 훈련을 지금 많이 시키다 보면 당연히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당연히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얘가 왜 속도가 더 느리지? 아, 층이 추가됐구나. 자, 봅시다. 우리는 맨 마지막 것만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은닉층을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은닉층을 추가로 했을 때. 은닉층의 함수를 시그모이드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닉층을 시그모이드로 사용했을 때. 그렇게 했더니 에큐러시가 8795, 8715 아까 기본 인공신경망은 85인데 85에서 84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조금 높아졌어요. 은닉층을 추가해서 학습한 결과 8787 이렇게. 그러면 얘를 소프트맥스로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렐로 함수를 이용해 볼까요? 활성 함수를 또 바꿔서 책에처럼. 아이고 이렇게 렐로 함수. 자, 여기 이제 렐로 함수로 바꿨어요. 이름이 활성 함수 이름이 렐로 함수예요. 렐로 함수. 아까 썸머리 한번 볼까요? 계산한 거 맞는지. 그렇죠. 입력 데이터, 아웃풋 형태, 입력 데이터가 784개니까, 그렇죠? 아까 784개 곱하기 100하고 플러스 100 하니까 78500. 나머지는 얘 거는 100 곱하기 10 플러스 10 하니까 1010 이렇게 됩니다. 계산한 거 똑같아요. 자, 렐로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렐로 함수로 해볼까요? 자, 책에는 렐로 함수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렐로 함수는 여기 또 층이 이렇게 뭐가 하나 생겼네요. 입력층을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플래턴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데이터를 줄 때 인풋 쉐입을 했어요. 인풋 쉐입을 왜 바꿨냐면 P 달 때 원래 2차원 배열 형태로 조에서 인풋 쉐입을 그렇게 했어요. 프레임 P 달 때. 자, 근데 플래턴이 있으면 플래턴은 자동으로 얘를 1차원 배열 형태로 펼쳐져요. 플래턴 등이. 얘는 뭐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1차원 배열 형태로 합쳐준다. 이 말을 리쉐입을 자동으로 해주는 층이 플래턴 층입니다. 그러면 플래턴 층을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뭐
플레인 스케일드 할 때에 뭐 스케일 조정하고 리쉐입 있죠. 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리쉐입 안 해도 플래턴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리쉐입 빼고 스케일만 조정할게요. 그래 놓고 플래턴 층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제가 일정 배열로 자동으로 펼쳐준다 이 말이에요. 입력 데이터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액티비티가 은닉층의 입력 데이터 형태를 빼면 됩니다. 은닉층에 요거 이제 요거 없애면 되겠죠.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얘는 입력층의 데이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자동 변환해준다 이 말이에요. 1차원 배열 형태로. 스케일은 있어야 되겠다. 테스트는 나중에 어차피 테스트 데이터가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있어야 되고 프레임만 리세이브를 안 해주면 되겠네요. 프레임만. 자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죠. 플래턴은 그냥 입력층의 데이터 일차원 배열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원래 있던 형태가 28, 28이었죠. 요 입력값을 이제 이렇게 줘야 돼요. 아까는 784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픽셀 28, 28 가로 세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시그모이드 대신에 책에 있는 것처럼 렐로를 써봅시다. 렐로가 맞나? 자, 렐로하고 액티베이션 출력층은 똑같아요. 출력층은 동일합니다. 이걸로 바꿔서 한번 모델링을 다시 해봅시다. 자, 이걸로 바꿔서 다시 실행. 앞에 썸머리는 똑같고, 썸머리는 여기 PDF를 볼까요? 자, 썸머리에 들어오는 형태가 입력 요거 데이터의 형태가 28 곱하기 28이니까 784개죠. 784개. 요거랑 곱하고 플러스 또 100개. 그 다음 요거랑 곱하고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건 똑같은 형태예요. 얘는 뭐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산이 아니고 그냥 2차원 배열 형태를 1차원 배열로 변환해 준 것밖에 안 합니다. 자, 렐루를 은닉층의 활성함수로 두고 계산을 측정을 해보니까 8887 거의 비슷하네요. 8887 아까 시그모이드를 썼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은닉층은 뭘로? 렐루로 그랬더니 비슷하죠. 879 884 조금 낮긴 한데 거의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증 데이터의 에큐리시가 원래 데이터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조금 낮아요. 크게 변화는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그렇게 층을 여러 개를 추가한다고 해서 뭐 심층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예제에 뭐 여기에 한 번 더 추가되고 계속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추가가 되면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뭘 여러 번 하면 또 요거 F도 늘리면 당연히 F도 늘리면 여러 번 학습을 하는 거고 얘도 층을 늘리면 여러 번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훈련 스코어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리면 얘를 조정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그러면 얘를 늘려서 또는 얘를 F코를 늘리든지 아니면 층을 늘리든지 그걸 어쨌든 늘리게 되면 훈련을 많이 하게 되니까 트레인 스코어가 높아지겠죠. 에큐러시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그 과대적 값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은 많이 시키고 그 대신 과대 적합을 좀 줄이고 평가, 검증 데이터의 스코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